자, 요번에 우리가 볼 거는 학습자료라는 폴더에 봉이 학습자료라는 폴더에 2D 도면 작성이라는 9NCS 학습 모듈 다시 2D 도면 작성 요거에서 투상에 관련된 과제를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해요. 요거는 현재 받으신 책이 아니고 요거는 PDF로 바로 제가 띄워 놓고 여러분은 프린트를 보시면서 요거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옛날 학습 모듈이기도 한데 여기에 예제가 투상에 대해 연습하는 과제들이 좀 많아요. 현재 학습 모듈에는 이 투상을 연습하는 예제가 많지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연습할 때 더 좋아서 요거를 열어놓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 프린트 다 보시고 계시죠? 창을 좀 맞춰서 조절해 놓고요. 자, 여기에서 먼저 1번부터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연습을 해 보도록 하는데 일단은 요거 지문을 먼저 읽어 보도록 합니다. 작업과제 1번 작업과제 해놓고 다음에 1눈금이 5mm인 등각투상도를 보고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눈금이 5mm다 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한 칸이 요것이 각자 5mm라는 이야기죠. 요거 이해되셨나요? 한 칸당 5mm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등각투상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요쪽의 각과 요쪽의 각이 둘 다 30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둘 다 30도이다. 그러기 때문에 요거를 등각투상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으로 삼각법에 의해 화살표 방향을 정면도 하여라고 했어요. 여기 화살표 방향 여기 프린트에 표시가 돼 있죠. 찾으셨나요? 자, 이 화살표 방향으로 여기를 정면도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상을 삼각법에 의해서 우측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배면도를 A3 용지에 제도하시오 라고 해놨어요. 자, 요거는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등각투상 연습할 때 좋은 예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문성씨? 용주씨? 그죠? 문성씨? 여보세요? 집중.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가지고서 삼각법으로 오토캐드로 연습하는 과제였지만 이걸 가지고 바로 솔리드웍스 처음에 맛보기 할 용으로 쓸 수도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그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1번을 제가 좀 잘 보이게 화면을 좀 조절해 놓을게요. 자, 그래 놓고 웍스 창도 좀 조절을 해 놓고요. 자, 먼저 새 파트를 들어가도록 합니다. 새 파트를 들어가요. 자, 새 파트 요렇게 들어와서 자, 일단은 여러분 단축키를 하나 기억하시는지 물어볼게요. 등각보기를 단축키로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단축키 뭘까요? 컨트롤 7. 컨트롤 7이죠. 컨트롤 7을 눌러 놓으면 이 화면이 조절이 되는데 요 월드 좌표계 요게 살짝 돌아가기도 할 거예요. 자, 컨트롤 7을 눌러 볼게요. 돌아갔죠? 요게? 자,
그랬을 때 컨트롤 7. 응. 응? 응. 좌표계만 돌아가면 돼요. 됐나요? 아, 참. 요거를 여기다 놔뒀구나. 아, 이게 마이크를 멀리 놔두고 있었네. 소리는 잘 들어갔나 모르겠네. 자, 새 파트를 실행하고 컨트롤 7 눌러가지고 이렇게 열어놓고 보니까 솔리드웍스를 작업할 때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는 내가 스케치할 평면을 먼저 선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등각 보기에서 정면 이거는 적당하지가 않아요. 왜 적당하지가 않아요? 정면에서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형상이 만들어질 거예요. 돌출 보스 베이스 할 때. 아,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윗면 평면을 선택합니다. 윗면 평면을 스케치면으로 선택해서 이런 형상을 그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출 보스 베이스를 해도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 과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쪽을 정면도로 하여 이거하고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측면 평면 앞으로 정면 평면, 윗면 평면, 우측면 평면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이럴 때 우측면 평면이란 뭡니까? 각 파트 파일마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3개의 평면 중에 우측면 평면 요거에다가 스케치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우측면 평면에다가 이렇게 스케치해 가지고 돌출 보스 베이스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서 내가 이 과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면도의 방향이 이 화살표로 한다라는 문제의 조건하고 부합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솔리드웍스를 처음 실행할 때 뭐부터 선택한다? 스케치 평면을 먼저 선택한다. 여기에서는 뭐를 선택한 거예요? 우측면 평면. 그래요. 우측면 평면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우측면 평면을 이렇게 클릭하고 바로 조그만 팝업 창에 스케치 아이콘이 있나요? 네, 요거를 누르면 리본 메뉴가 스케치 아이콘들로 싹 바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고서 우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스케치 상태로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스케치 종료와 취소라는 아이콘들이 떠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으로 코너 사각형이란 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요거 보이시나요? 그리기 패널. 여기를 그리기 패널이라고 리본 중에서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구획을 그리기 패널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솔리드웍스 할 때는 캐드와 달리 단축키보다는 마우스 클릭을 주로 사용하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코너 사각형이라는 애를 한번 클릭해 봐요. 자, 그랬을 때 얘에서 직사각형의 유형이 코너 사각형도 있고 중심 사각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코너 사각형 가장 기본적인 거 요거를 먼저 선택을 해 놓을게요. 자, 이랬을 때 나는 커서를 이렇게 딱 빼가지고 파트의 원점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여기에다가 1번 찍어 놓고 가상으로 2번 지점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코너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하나 임의로 만들어 줄게요. 자, 파트의 원점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니까 노란색으로 뭔가 아이콘 떴나요? 이게 일치라는 아이콘이에요. 원점에 일치되었다는 노란색의 피드백입니다. 이 피드백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1번으로 선택하는 커서의 위치가 1번으로 선택하는 위치가 파트의 원점하고 일치되는 지점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시거나 3D CAD 소프트웨어들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콘들이 뜨는 거를 잘 처음에는 읽으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CAD와 달리 CAD는 명령행을 주로 보시라고 했지만 솔리드웍스는 그래픽창, 작업창에서 이런 아이콘들 메시지 뜨는 거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일치로 1번 찍고 2번 여기를 한번 일단 클릭해요. 물론 방금 전에 수치를 입력할 수 있도록 떴지만 그거는 제가 일부러 이야기 안 했어요. 요건 인벤터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찍어가지고 사각형을 그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면은 아까 피드백이라는 아이콘이 노란색으로 떴던 일치라는 아이콘인데 얘가 파트의 원점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일치 메시지 확인이 되나요? 자, 이거는 코너 사각형의 왼쪽 아래 모서리 꼭지점이 파트의 원점에 일치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때는 피드백이 아니고 이거는 형상 구속으로 이렇게 붙은 거예요. 형상 구속으로 정의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초록 색깔로 뜬 것들 중에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요거 수직으로 이미 구속이 됐어요. 요거는 수평으로 구속이 됐어요. 자, 이렇게 초록 색깔 아이콘으로 뜨는 것들은 형상의 구속이 이미 된 상태예요. 자세 구속이 이미 된 겁니다. 자, 요것들은 내가 지우면서 편집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ESC 눌러서 요 코너 사각형 명령만 종료해 주셔도 되겠어요. 또는 마우스 우클릭 누르면 선택 종료를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로 마우스 우클릭 누릅니다.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화면을 잘 보시면은 마우스 우클릭 눌렀을 때 지능형 치수라는 게 맨 위에 뜨는 것 중에 우측의 두 번째 지능형 치수라는 거 요거 뜨죠? 자, 솔리드웍스에서는 치수를 입력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지능형 치수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지능형 치수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클릭하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클릭할 거냐면은 왼쪽에 있는 수직선을 1번 클릭할 거고 오른쪽에 있는 수직선을 2번 클릭해서 3번으로 치수선을 배치할 자리를 여기쯤을 클릭할게요. 오토캐드에서 치수 넣을 때는 끝점들을 클릭했죠. 웍스는 달리 하시기 바래요. 일단 저처럼 이렇게 선과 선의 간격으로 치수 넣는 스타일로 먼저 가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요렇게 클릭해서 3번 클릭해가지고 치수 입력할 수 있도록 대화창이 떴죠? 자, 재미난 거 보여드릴게요. 내가 넣으려고 하는 거는 이 상태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칸이죠? 요거 각 한 칸당 5mm라는 거를 이 문제 지문에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곱하기 하면 7호 35죠? 웍스 같은 설계 프로그램에서 이거 암산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수치 입력창이 떴을 때 7 곱하기 5 숫자 패드에서 7 별표 5 하고 엔터키 숫자 패드에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35 뜨나요? 네. 이 말은
솔리드웍스에서 뭔가 입력창이 수치를 입력하는 창이 떴을 때는 사칙 연산을 입력창에서 바로 실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야, 신난다. 암산 안 해도 돼요. 캐드보다 더 편하죠? 그러면 이어서 여기 선을 1번 선택하고 지능형 치수 계속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선을 2번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쪽에다가 3번 클릭해가지고 역시 수치 입력창이 뜨게 할게요. 자, 클릭 되셨나요? 자, 요거도 역시 4칸이죠? 4 곱하기 5 뭐 이거 암산은 되겠습니다만 사칙 연산 되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렸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어라? 아, 쌤, 아까는 얘네가 요렇게 요 상태로 봤을 때 선의 색깔이 얘만 파란색이었죠. 이거는 솔리드웍스와 같은 3D CAD 프로그램들은 매개 변수라고 이야기되는 겁니다. 즉 변할 수 있는 변수들로 얘가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못하게 우리가 치수를 이렇게 넣는 행위를 우리는 치수 구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러기 때문에 내가 선택으로 마우스 우클릭해서 선택으로 빠져나갈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 선을 클릭해서 막 움직이려고 하고 보면은 안 움직여요. 그죠? 선의 색깔이 깜장색이 됐다는 거는 얘는 이제 변할 수 없는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 깜장으로 바뀌었죠. 이 상황을 우리는 흔히 완전정의라고 이야기해요. 완전정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려진 도형이 스케치된 도형들이 전부 다 검은색으로 바뀐 상황. 아까 색깔이 파란색이었던 거하고 지금 이 색깔이 다르죠? 얘네들이 전부 다 깜장색으로 된 거를 완전정의라고 이야기해요. 이 완전정의에는 형상에 대한 구속과 치수에 대한 구속을 이용해서 변할 수 있는 매개 변수였던 것들을 완전히 정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기준은 어디로부터 정의가 돼야 되느냐? 언제나 파트의 원점으로부터 x, y에 대한 위치값이나 이거는 원점에 대해서 일치로 잡았으니까 원점으로부터 x, y에 대한 좌표값을 정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세를 잡는다고 했을 때 수직과 수평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형상에 대한 구속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치수 구속으로 이렇게 20이라고 넣고 35라고 넣었죠. 이런 것이 치수로 구속을 시킨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짜증이 나고 하실 텐데 얘를 해놓으면 잦은 파트의 설계 변경 시에 완전 구속을 해놓는 게 에러가 안 남을 나중에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D로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어떤 치수들을 임의로 막 바꾼단 말이에요. 얘를 바꿔서 뭐 40으로 나중에 막 확 바꿔요. 그럴 때 완전 정의가 돼 있어야지만이 다른 애들도 맞춰서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정의의 필요성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 시간에 스케치 바로가기를 한번 해봤죠. 스케치 상태에서 피처 명령을 바로 쓰려면은 바로가기를 쓰려면은 키보드에서 무슨 키를 누르시면 될까요? 바로가기는 뭐였죠, 동현 씨? S죠. S. 자, S 눌러주세요.
키보드에 S 눌렀어요. 바로가기 정상적으로 잘 뜨시나요? 안 뜨시는 분? 다른 명령을 실행 중이면 바로가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고 종료하고 빠져나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돌출 보스 베이스 피처 명령 아이콘 있나요? 자, 이 바로가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스케치 종료했다가 이 스케치가 선택된 상태에서 피처 탭으로 와가지고 돌출 보스 베이스 이거 누르거나 이렇게 번거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가기를 쓰게 되면, 스케치 바로가기를 쓰게 되면 이 상황에서 돌출 보스 베이스를 바로 선택해서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을 즉각적으로 보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픽 화면에 여백을 한번 클릭해 놓고 컨트롤 7 등각 보기 한번 더 할게요. 자, 등각 보기 눌러 놓고 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 생겼죠. 돌출 방향 아이콘인데 방향 1이라는 부분에 보니까 얘가 블라인드 형태, 돌출의 옵션이 블라인드 형태네. 요거는 뭐냐면 스케치면으로부터 깊이값만큼, 일정 깊이값만큼 튀어나오게 하는 명령이에요. 그랬을 때 나는 요거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칸 20만큼 요거 역시 튀어나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여기 깊이 값에다가 20을 넣어도 되는데, 잘 보세요. 요거를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자, 솔리드웍스에 개선된 거에서 좋은 거는 요 돌출 방향 화살표를 누르시면 룰러, 즉 자와 같은 아이콘이 생깁니다. 자에다가 스냅으로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클릭해 주게 되면 바로 20mm 맞춰서 갈 수도 있어요. 되셨나요? 이렇게 돌출 방향 화살표 눌렀을 때 이렇게 자 아이콘이 나타났을 때 20에다가 이렇게 스냅으로 붙여도 되고 깊이 값에다가 20 타이핑해서 입력해도 되고 두 가지 방법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확인 버튼 눌러서 속성창에서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자, 보스 돌출이라는 프로퍼티 매니저 창에 여기 속성창에 확인 버튼도 있고 우측 상단에 확인 버튼도 있고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확인 선택해도 되고 세 가지 방법 다 써도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종료를 하는데 저는 마우스 우클릭을 더 추천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든 것이 1번 과제를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과제를 이거 저장할 가치는 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죠? 뭐 돌출만 한번 한 거니까. 이번에는 2번 과제를 1번 과제를 가지고 이어서 사용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2번 과제로 가려면 우리는 어떤 게 좋을까요? 이번 과제를 실행하려고 했을 때 정면도 보기 방향은 화살표 방향으로 하여라고 했을 때 이 방향 똑같으니까 1번 과제로 만들어진 애를 그대로 활용하면 좋겠어요. 그죠? 요랬을 때 스케치면을 먼저 선택해야 되겠죠. 이때 스케치면은 우측면도 선택을 해도 되지만 우측면, 평면 요거를 스케치면으로 해도 되겠지만 만들어진 피처의 평면을 스케치 평면으로 선택을 해도 돼요. 자, 이때 얘를 클릭하고
얘를 클릭하고 이게 또 아이콘이 사라지는데 스샷만 들어가면 사라지는데 위에 보면은 팝업 아이콘에서 이 면을 클릭하고 팝업 아이콘에서 위에 있는 아이콘들 중에 제일 왼쪽에 거는 피처 편집이에요. 이거는 방금 전에 실행한 돌출 보스 베이스에 대한 피처 편집. 앞에 만들어진 이거 입체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한 거를 편집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거는 스케치 편집입니다. 이거는 최초에 그려놓은 요 스케치를 편집하는 거예요. 자, 저만 잠깐 보여드리는 중이고요. 자, 여러분은 뭐를 선택하셔야 되냐면 밑에 줄, 밑에 행에 보시면 면을 클릭하고 밑에 행에 보시면 왼쪽에서 두 번째 스케치, 세로 스케치 요 아이콘 찾을 수 있나요? 밑에 행이에요. 위에 거 아니에요. 밑에 스케치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스케치맨으로 다 리본이 바뀌었죠? 스케치 상태로 들어왔음을 아이콘으로도 보여주죠? 자, 여기서 면의 수직보기라는 단축키는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면의 수직보기는 단축키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컨트롤 8. 맞아요. 컨트롤 8을 누르면 요 선택한 면을 수직 방향으로 쳐다보게 화면 정렬이 바뀌어요. 화면이 정렬이 돼요. 자, 컨트롤 8. 이렇게 화면 정렬됐죠? 자, 여백을 클릭해 놨고요. 자, 그러고 나서 문제 화면을 보니까 X방향으로는 하나, 둘, 셋, 네 칸이네요. 그죠? Y방향으로는 두 칸이네요. 그죠? 가로 20에다가 세로 10mm를 이렇게 깎아서 관통으로 파내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솔리드웍스를 쓰는 거기 때문에 보스 돌출로 갈 것이 아니라 돌출 컷으로 갈 거예요. 그것을 위한 스케치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면 코너 사각형을 선택할 텐데 갈 텐데 첫 번째로 요 꼭지점에다 1번 클릭하고요. 여기를 1번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가상으로 2번 임의점을 클릭할게요. 자, 그럴 때 이쪽으로 이렇게 피드백이 뜨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이런 피드백이 뜨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자, 코너 사각형 여기 꼭지점 클릭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대충 클릭했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앞전에는 이 명령을 종료하는 거를 먼저 말씀드렸지만 바로 코너 사각형 명령을 실행한 상황에서 마우스 우클릭 누르면 지능형 치수를 또 바로 찾을 수도 있어요. 찾았죠? 안 그려진다. 스케치를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 상황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지능형 치수를 바로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는 코너 사각형 명령을 종료하고 했지만 코너 사각형 명령 중에 이 명령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마우스 우클릭 눌러가지고 바로 지능형 치수를 꺼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모서리선과 이 모서리선 두 개를 선택해가지고 클릭해가지고 요 값은 얼마인 셈이었어요? 그렇죠. 4칸이었으니까 20이죠. 그 다음에 여기 그려진 선, 코너 사각형으로 그려진 선, 요거 클릭하고 지능형 치수 살아있어요. 계속 클릭하고 해가지고 요 짝으로 이렇게 뺄 때 요 값은 얼마? 10.
자, 그러면 요렇게 요거에 대해서 코너 사각형 잡아놓고 요것들을 요렇게 해놓은 것이 완전 정의가 끝났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해당 면에다가 내가 스케치를 이용해서 완전 정의까지 완성이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스케치가 끝났으면 피처 명령을 또 실행해야 되겠죠? 자, 바로가기 S 눌러주세요. S. 자, 여기서 돌출 컷 있나요? 돌출 컷. 요거를 딱 눌러줘요. 자, 이번엔 돌출 컷을 가는데 블라인드 형태, 방향 1의 옵션은 보면은 블라인드 형태가 있지만 다른 옵션을 하나 더 가르쳐 줄게요. 자, 다음까지라는 거를 쓰려고 합니다. 저는 다음까지를 더 좋아해요. 물론 관통이라는 옵션도 있는데 관통이라는 옵션은 이 뒤에 다른 피처가 있을 때 그 피처까지도 완전히 자르면서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까지라는 거를 저는 선호하는데 왜 다음까지를 선호하느냐? 다음에 만나는 피처의 면에서 자르다가 정지하는 거예요. 다음에 만나는 피처 면에서 정지하는 게 다음까지라는 옵션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돌출 컷에서 방향 1에 대한 옵션을 다음까지로 선택을 해 놓고 저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다음까지로 이렇게 선택해 놓고 확인 버튼을 역시 마우스 우클릭해 가지고 확인 버튼 바로 쓸 수 있죠? 확인. 잘려졌나요? 아, 요렇게 되면은 등각 보기 컨트롤 7 딱 눌러 놓으면 등각 보기 해 가지고 2번 과제가 완성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는 뭐 굳이 저장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3번을 연습해 보도록 할 텐데 어라? 여기서 바로 3번을 연습해 볼 거예요. 자, 근데 솔리드웍스는 재미난 게 뭐냐면 CAD 같은 오토캐드와 같은 소프트웨어는 한번 그린 거를 지우고 막 그리려면 복잡해요. 근데 솔리드웍스는 각 피처마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각 피처마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 트리 상에서 요거 눌러져 있는 요 상황을 우리가 디자인 트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디자인 트리. 이 디자인 트리에서 하위 피처 명령을 지우면은 요렇게 돌출 컷 해 놓은 것이 사라지게 돼요. 자, 컷 돌출 1을 클릭하시고 디자인 트리에서 컷 돌출 1을 클릭하시고 델리트 키를 눌러보세요. 지우기 제약인 뜨나요? 지우기 제약인이 뜨는데 어머, 얘에서는 다음 항목을 삭제하겠습니까? 라고 또 물어봐요. 이게 대화 형식이에요. 솔리드웍스와 같은 소프트웨어에서는 창 모드로 주로 대화를 많이 해요. 명령행위 아니에요. CAD처럼 명령행위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컷 돌출 1 피처 이 명령을 삭제하겠습니까가 있고 밑에 보니까 흡수 피처 삭제라는 게 하나 또 있어요. 흡수 피처 삭제라는 거는 뭐냐면은 잠깐 요거 요렇게 눌러놓고 볼게요.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스케치를 했었죠. 어디에서? 이 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했었죠. 흡수 피처가 얘예요. 스케치가 컷 돌출 1에 대해서 흡수된 피처예요. 스케치된 애들도 하나의 피처 요소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컷 돌출 1을 클릭해 놓고 델리트 키 이렇게 누르니까 지우기 재확인해서 흡수 피처 삭제를 누르면 스케치 2 요것도 지우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거? 흡수 피처 삭제. 되셨나요?
그러면은 yes 눌러가지고 흡수 피처와 컷 돌출 1을 싸그리 몽졸이 지워보도록 할게요. 스케치 또 따로 지워야 돼요. 번거로우니까 흡수 피처 삭제도 체크를 켜가지고 한꺼번에 싹 지우기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디자인 트리에 뭐만 남았어요? 돌출 1만 남았죠? 보스 돌출 1만 남았죠? 자, 저만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흡수 피처 삭제 안 하면 디자인 트리에 스케치 2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눌러야 돼요. 지워서. 델리트 키 또 눌러서 지워야 돼요. 이게 귀찮으니까 흡수 피처를 한꺼번에 지우자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다시 3번 과제를 하기 위해서 어느 면을 선택한다? 피처의 면을 선택하는 거예요. 뭐 들어가기 위해서? 스케치 하기 위해서. 자, 어느 거 스케치 아이콘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아래 거예요. 스케치 편집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스케치예요. 위에 있는 거는 뭐예요? 앞선 보스 돌출 1의 스케치를 편집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이 새로 선택한 면에다가 스케치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개념 자꾸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자주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새 스케치 아이콘인 셈이에요. 요거 눌러서 스케치로 들어왔나요? 자, 요거 못 보셨나 본데. 자, 요 면 선택하고 요렇게 아래에 있는 스케치 아이콘, 요게 새 스케치 아이콘, 요거 눌러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면의 수직 보기, 등각 보기 상태에서 하지 마시고 면의 수직 보기 이제는 자동으로 가셔야 되죠? 단축키 외우셨죠, 이제? 컨트롤 8. 좋아요. 자, 요것을 가려고 생각하니까 어머, 얘는 이렇게 3칸을 가는데 3칸이면 15죠. 위로 2칸 이렇게 올라가면 이것도 역시 10이죠. 이것도 코너 사각형으로 그려가지고 빵 뚫어줘야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자세를 잡기 위해서 좀 잡아야 될 게 하나 생깁니다. 자, 일단 코너 사각형을 가는데 어디에 먼저 일치를 갈 거냐면 피처에 요 덩어리 보스 돌출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육면체를 우리는 앞으로 피처라고 주로 이야기해요. 자, 이 피처에서도 요걸 모서리라고 이야기하죠. 엣지라고도 이야기하고 모서리라고도 이야기할 거예요. 요 모서리에 임의의 지점에 이렇게 일치를 보고서 첫 번째 점 찍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여기쯤을 찍을게요. 자, 일치라는 요 피드백, 노란색 피드백 확인하셨죠? 클릭. 두 번째로 요 지점, 임의의 지점을 클릭. 됐죠? 네. 그러면은 바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지능형 치수 갑니다. 지능형 치수가 가는데 요쪽에 있는 수직선과 오른쪽에 있는 수직선 요거를 각자 클릭해가지고 위쪽으로 이렇게 세 번째 지점 클릭해주면 수치 입력 창이 뜨겠죠? 그때 얼마 넣는다? 15.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수평선이라고 했어요. 모서리 안 했어요. 수평선과 아래에 있는 이 수평선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에다가 클릭해서 몇을 넣을까요? 그래요. 10. 주로 오른손 많이 쓰죠. 자, 그러면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선택해가지고 빠져나옵니다. 선택해가지고 빠져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어느 선들이 정의가 안 돼 있나요? 좌우에 있는 수직선들 두 개가 정의가 안 됐는데 여기에 원점하고의 관계가 아직 안 잡힌 거죠. 문덕찬 씨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좌측 하단에 있는 스케치 원점하고 얘가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얘네가 와리가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X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마저 잡아줘야 되는데 지능형 치수 한 번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봅니다. 요렇게 이 원점 위치가 우리 거는 지금 여기인 셈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렇게 봤을 때 X방향으로 두 칸이죠. 10만큼 이렇게 치수를 이 모서리를 한번 클릭하고 이 선분을 클릭해서 요거 10mm 요거 요렇게 잡아주면 되겠네요. 지능형 치수 또 갑니다. 모서리 클릭되죠? 그 다음에 요 수직선분 클릭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으로 여기쯤을 클릭할게요. 그래 놓고 10. 딱 위치 잡았죠? 돌출컷 바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가기. 돌출컷. 돌출보수 베이스 아니에요. 돌출컷이에요. 자, 요 돌출컷 눌러서 옵션은 뭐로 할까요? 다음까지. 방금 전에 한 것처럼 다음까지. 요래 놓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확인. 바로 갈 수 있나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얘를 3번까지 해가지고 솔리드웍스의 평면을 선택을 하면서 스케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피처 만드는 것을 한번 해봤고 그 피처에 만들어진 피처의 면을 스케치면으로 새로운 스케치면으로 피처의 면을 선택해서 다른 피처를 스케치하고 피처 명령 돌출컷을 써서 파내는 것까지 이렇게 하는 걸 해봤어요. 아, 쌤, 그러면 진작에 처음에 우측면 평면에서 스케치할 때 스케치면 잡아서 최초에 할 때 이렇게 그려가지고 바로 돌출하지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먼저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파내는 거를 연습하는 거를 먼저 하세요. 우선 피처 명령 2번 쓰는 한이 있더라도 덩어리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파내는 돌출 컷과 같이 파내는 명령들을 나중에 쓰는 거 위주로 먼저 연습을 하세요. 자, 10분 쉬었다 합니다.